반짝이는 보석보다 더 소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온 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찾아왔죠. 결혼 반지를 고르러 간 그 화려한 백화점에서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탐욕과 무례함. 과연 어머니는 아들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악몽으로 변한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 정갈하게 가꿔진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박지영 씨는 50대 후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가장 큰 이유이자 빛나는 희망이 있었죠. 바로 외아들 김준서였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준서를 키우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들을 견뎌왔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았다기보다는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가 되어 주었다고 할까요? 그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은은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준서는 어머니의 그런 헌신과 노력을 알았는지 반듯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영 씨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준서도 어엿한 가정을 꾸릴 때가 되었구나, 내 몫을 다 했구나 싶었죠. 며칠 후 준서가 예비 며느리라며 한지수 씨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30살이라는데 사진보다 훨씬 예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애교가 배어 있었고 지영 씨를 향해 연신 어머님 부르며 살갑게 대했죠. 어머님, 준서 씨한테 어머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영광이에요. 지수는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식사 내내 지영 씨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까 모르겠네요.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준서와 지수가 마주보며 이야기할 때마다 눈에서는 하트가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만났구나. 지영 씨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 절로 흐뭇해졌죠. 결혼 준비 이야기가 오가면서 지영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남편이 남긴 유산과 자신의 근검 전략으로 상당한 자산을 일구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사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아들 부부가 새 출발하는 데에는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고 싶었죠. 특히 예물 반지는 며느리에게 꼭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때는 변변치 못했던 기억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만큼 세상의 축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준서야, 지수 아가씨 결혼 준비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지. 엄마가 보태줄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하렴. 지영 씨는 그렇게 운을 떼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예물 반지는 엄마가 꼭 해주고 싶구나. 너희 둘이 마음에 드는 걸로 정하면 예산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준서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지영 씨의 확고한 뜻을 알고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시다니 정말 좋은 어머님을 만나게 되어서 행복해요. 평생 예쁘게 잘 낄게요. 지수의 활짝 웃는 얼굴을 보니 지영 씨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고 예비 며느리 역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느껴졌죠. 그렇게 며칠 후 세 사람은 예물 반지를 맞추기 위해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지영 씨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아들 준서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들 사이에서 그녀는 예비 며느리 한지수의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죠. 세 사람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위용을 자랑하는 한 백화점의 명품 보석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층 전체가 반짝이는 보석과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죠. 박지영 씨는 이런 곳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아들 준서와 예비 며느리 한지수가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이라 생각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두 사람이 마음에 드는 반지를 고르며 행복해할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지수 씨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보았던 애교 많고 수줍은 예비 며느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날카로우면서도 강렬한 눈빛이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뜩였습니다. 지수 씨는 준서의 팔짱을 끼고 들어섰지만 그녀의 시선은 곧장 진열장 속 반짝이는 보석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의 눈빛처럼 빠르게 매장 전체를 스캔했죠.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더 화려하고 더 크게 빛나는 보석들이 놓인 곳으로 이끌렸습니다. 와, 여기 정말 대단하네요. 어머님, 준서 씨, 저것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지수 씨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들뜸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단순히 예쁜 것을 보고 신이 난 거라고 생각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지수 씨의 과하게 반짝이는 눈을 보며 무언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물 반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둔 예상과 디자인 범위를 지수 씨에게 이야기했었고 지수 씨도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래서 준서는 우선 그 예산 안에서 유명한 브랜드의 매장들을 차례로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먼저 여기 매장부터 가볼까? 그쪽이 심플하면서도 의미 있는 디자인들이 많다고 하던데. 준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자 지수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준서 씨, 좋아요. 어머님, 그럼 저 매장부터 가볼까요?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지수 씨의 시선은 여전히 매장보다는 다른 훨씬 크고 화려한 보석들이 전시된 중앙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미묘한 시선과 분위기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이 고른 예비 신부가 좋은 반지를 받게 될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지수 씨의 눈빛 속에서 처음 느껴보는 낯선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설렘이라기에는 무언가 계산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성광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이 순간 준서는 어머니 지영 씨에게 느끼지 못했던 예비 아내에게서 처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오늘 이 설레는 여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이 다가와 세 사람을 맞았습니다. 준서는 미리 알아본 정보를 토대로 직원에게 예산 범위와 원하는 디자인 스타일을 설명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고 의미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 싶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서는 예상 금액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열장 속 여러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 단아한 디자인에 적당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반지들이었습니다.
지영 씨의 눈에는 하나하나 다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나오나 몰라. 우리 며느리 손에 어떤 걸 끼워줘도 잘 어울리겠지. 지영 씨는 속으로 생각하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죠. 준서도 몇 가지 반지를 지수 씨에게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수야, 이건 어때? 디자인 깔끔하고 예쁘지 않아? 내 손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지만 지수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손에 올려보거나 자세히 들여다보는 대신 건성으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디자인이 좀 심플하네요. 다이아도 생각보다 작아 보이고 평소에 낄 수 있겠지만 예물 반지로는 좀 평범한 것 같아요. 지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직원이 보여주는 반지들을 계속 시큰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이 다른 디자인을 추천하며 장점을 설명했지만 그녀는 네, 글쎄요. 나 같은 단답형 대답만 반복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손으로 다른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있는 저 디자인들은 어떤가요? 아까 지나오면서 보니까 훨씬 눈에 띄던데. 지수 씨가 가리킨 곳은 준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산 범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훨씬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들이 진열된 곳이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래도 평생 낄 반지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고 싶겠지 하고 생각하며 다른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준서가 예산 안에서 추천하는 반지들은 별로다, 촌스럽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는 이유로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지수 씨의 관심은 오로지 더 크고 더 빛나고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반지들에게만 쏠려 있었죠. 그녀는 반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격에 맞는 재력의 상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박지영 씨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뭔가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쁘고 싹싹하기만 하던 지수 씨의 모습 뒤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차가움과 물질적인 욕망이 느껴졌죠. 하지만 지영 씨는 애써 그 느낌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결혼 단지에 대한 로망이 커서 눈이 높을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어머니보다 먼저 그리고 더 깊이 지수 씨의 행동에서 실망감과 함께 싸늘한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생각하는 결혼은 내가 생각하는 결혼과 다른 건가?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예물 반지 쇼핑은 이미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그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몇 군데 매장을 더 둘러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지수 씨는 예산 안의 반지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열장 위쪽이나 독립된 케이스에 전시된 누가 봐도 고가의 제품들만 힐긋거렸습니다. 박지영 씨의 마음속 불안감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돈을 너무 밝히는 건 아닌가? 겉모습만 보고 속았나? 갖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직은 아들 준서의 체면도 있고 해서 직접적으로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준서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지수 씨의 기분을 맞춰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어머님, 준서 씨, 마지막으로 딱 한 군데만 더 보고 가요. 저기 새로 생긴 곳인데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지수 씨가 가리킨 곳은 백화점 내에서도 최상층에 위치한 극소수의 VVIP만을 위한 듯한 최고급 주얼리 매장이었습니다. 지영 씨와 준서는 사실 그곳은 구경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전시된 보석들은 일반적인 예물 예산을 한참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준서와 지영 씨는 어색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매장 안은 그야말로 숨막힐 듯한 화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진열된 보석들은 마치 살아있는 빛을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중앙 진열대에 놓인 반지들은 하나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와 광채를 자랑했죠. 지영 씨는 저절로 주눅이 들었고 준서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매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수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듯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매장 안을 활보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진열장 속 가장 크고 화려한 보석들을 쫓고 있었죠. 그러던 중 지수 씨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매장 중앙에서도 가장 크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눈부시게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였습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세팅에 메인 다이아몬드는 물론 주변의 작은 스톤들까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누가 봐도 억소리 나는 가격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예쁘다. 자기야, 나 저거 한번 껴보면 안 될까? 너무 내 스타일이야. 지수 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준서의 팔을 붙잡고 졸랐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반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지수 씨는 황홀한 표정으로 반지를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감상했죠. 와, 진짜 예쁘다. 어머님, 준서 씨, 보세요. 제 손에 정말 잘 어울리죠? 마치 제 것처럼 딱 맞네요. 지수 씨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반지에 완전히 매료된 듯 했습니다. 준서는 지수 씨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직원의 눈치를 보며 반지의 가격을 물어보았고 예상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그들이 생각했던 예산 범위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써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의 욕망은 평범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준서는 직원이 알려준 반지의 가격을 듣고 숨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방금까지의 어색한 미소 대신 심각한 당혹감과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죠. 그는 이 가격의 반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옆에서 한지수 씨는 여전히 황홀한 표정으로 반지를 손에 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지수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수야, 이 반지 정말 예쁘다. 내 손에도 잘 어울리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산보다 훨씬 비싸.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야. 우리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준서는 최대한 지수 씨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수 씨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매장에 들어설 때 보았던 날카로운 빛으로 변했고 입가에는 차가운 냉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뿌리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뭐, 비싸다고? 오빠, 지금 장난하는 거야? 나랑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이 반지 하나가 비싸다고? 지수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솟아올랐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매장 안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죠. 지영 씨와 준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오빠 그래도 평생 한 번 하는 예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은 다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거 받았단 말이야. 설마 오빠 나한테 이 반지 하나 못 해주는 건 아니겠지? 지수 씨는 더 이상 애교 넘치던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느냐는 듯 당당하고 심지어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준서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에 대한 집착만이 느껴졌죠. 아니, 지수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이 가격은 좀 무리라는 거지, 나중에. 준서가 말을 더듬으며 설명하려 했지만 지수 씨는 그의 말을 비웃음으로 잘라버렸습니다. 무리. 무리. 그럼 결혼 준비는 왜 하자고 했어요? 이 정도 능력도 안 되면서. 지수 씨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지영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한다던 남자에게, 그것도 그의 어머니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능력도 안 되면서라니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절약하며 살아온 자신의 아들 김준서에게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지영 씨는 분노로 손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친구 영철 오빠는 예비 신부한테 외제차도 뽑아줬다는데 나는 반지 하나도 내 맘대로 못하고 진짜 비교된다. 비교돼. 그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준서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준서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와 함께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런 속물적인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수 씨는 지금 그 선을 한참이나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들 김준서가 한지수 씨의 막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모욕감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박지영 씨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내 아들을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그리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 지영 씨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수 씨 앞에 마주 섰습니다. 이제 어머니로서 나서야 할 때였죠. 아가. 지영 씨는 낮고 엄한 목소리로 지수 씨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는 그제야 준서에게서 시선을 돌려 지영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보다는 왜 끼어드냐는 듯한 명백한 불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애써 침착하게 어른으로서 타일렀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아가. 서로 형편에 맞춰서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무리할 필요는 없단다. 반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 아니겠니? 지영 씨는 최대한 부드럽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혹시 지수 씨가 잠시 흥분해서 이성을 잃은 것이라면 좋은 말로 타일렀을 때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가 정말 마음에 들면 나중에 준서가 더 돈 많이 벌어서 그때 사주면 되지 않겠니? 지금은 조금 더 합리적인 선에서 두 사람에게 의미 있는 반지를 고르는 게 어떻겠니? 엄마 생각은 그렇구나. 지영 씨는 지수 씨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단어를 골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지수 씨는 지영 씨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더니 어이없다는 듯 피식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지영 씨를 빤히 쳐다보며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지수 씨는 지영 씨를 부르는 호칭부터 싸늘하게 바꾸었습니다. 이전의 어머님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거리를 두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꿀리고 싶지 않은 제 마음도 좀 이해해 주셔야죠. 박지영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 모르셔서 그런다니요.
자신이 세상 물정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꿀리고 싶지 않다는 말이 과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입에서 나올 말일까요? 하지만 한지수 씨의 무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빠랑 저 둘이서 결정할 일이잖아요. 어머님께서 돈을 보태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 결정에 너무 간섭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수 씨는 말투를 더욱 차갑게 바꾸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될까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될까요? 라니.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애교를 부리며 감사하다 말했던 그 아가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철이 없거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염치조차 없는 아주 이기적이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이 어색해지자 옆에서 지켜보던 매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다른 반지를 추천하려 했습니다. 직원은 최대한 전문적이고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려 했죠. 하지만 지수 씨는 그런 직원을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됐고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직원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알아서 볼 테니까 그냥 저리가 있어요. 자꾸 옆에서 귀찮게 하지 말고. 직원은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스타일이나 가격대가 있으시면. 아, 글쎄. 내가 알아서 본다니까.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 교육 제대로 안 시켜요? 손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꾸 이상한 것만 들이밀고 수준하고는 다른 직원 불러줘요. 지수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직원에게 고압적으로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은 모욕감과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고객을 상대로 함부로 대응할 수도 없어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박지영 씨의 얼굴도 화끈거렸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오만하고 무례할 수 있을까?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저 모습이야말로 한지수 씨의 진짜 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세련되게 꾸미면 무엇하겠습니까? 기본적인 인성이 저렇게 바닥인데. 박지영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물 반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존중이라는 결혼의 본질은 뒷전에 두고 오직 돈과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금쪽 같은 아들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김준서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 시어머니 될 사람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함,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매장 직원을 향한 뻔뻔한 갑질까지. 짧은 시간 동안 박지영 씨가 목격한 한지수 씨의 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분노는 이미 두려움을 넘어섰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이와는 절대 우리 아들이 결혼하게 둘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애써 누르며 최대한 위험 있고 단호한 목소리로 한지수 씨를 불렀습니다. 한지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는지 지수 씨는 물론이고 옆에 서 있던 아들 준서와 매장 직원까지 깜짝 놀라 지영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수 씨의 얼굴에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짜증과 함께 이 아줌마가 또 왜 이래? 하는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영 씨는 그런 지수 씨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결심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지영 씨의 차갑고 강렬한 말에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품위를 차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배운 사람이 어른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사랑한다던 남자에게 공개적으로 능력 타령을 하며 모욕할 수가 있어요? 평생 뒷바라지 해줄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가만히 계시라니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저기 저 직원분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지영 씨는 숨도 쉬지 않고 방금까지 자신이 보고 느꼈던 한지수 씨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절박함과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내지를 수 있는 마지막 외침 같았죠. 한지수 씨는 분함을 참지 못했는지 악을 쓰듯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한다고요. 어머님이야말로 너무 구식 아니에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영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반발했습니다. 그 모습에 지영 씨는 더 이상 이 아이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한지수 씨의 반발과 적반하장식 태도는 지영 씨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영 씨는 옆에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김준서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지수 씨를 매섭게 노려보며 자신의 평생 가장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김준서. 지영 씨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준서는 멍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지영 씨의 선언에 준서는 물론이고 한지수 씨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 숨을 멈춘 듯 보였습니다. 매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당장 이 여자랑 끝내. 엄마는 저런 애 내 며느리로 절대 못 들인다. 지영 씨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려는 어머니의 절박한 외침이자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준서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지수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영 씨를 향해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수 씨는 분노와 당혹감에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더 이상 그녀와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치는 꼴. 내 눈 뜨고는 못 본다. 당신 본색 오늘 똑똑히 봤으니 그걸로 됐다. 지영 씨는 지수 씨에게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는 준서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준서야, 여기서 더 볼 일 없다. 준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지영 씨에게 이끌려 매장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지영 씨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은 독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는 한지수 씨가 이대로 못 끝내. 준서 오빠, 잠깐만. 하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화려하고 차가운 보석 매장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비록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매장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지영 씨와 아들 김준서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옆모습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믿었던 어머니에게서 파혼 선언까지 들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감히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영 씨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결혼을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파국으로 이끌게 된 것이 다 자신의 탓만 같아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준서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아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지소 씨가 물론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려던 건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지영 씨에 대한 원망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기에 한지수 씨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어머니가 자신의 결혼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지영 씨는 차를 잠시 갓길에 세우고 아들을 향해 돌아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 마음도 아프다. 네가 얼마나 지수 씨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결혼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엄마도 잘 알아. 그래서 엄마도 처음에는 좋게 타일러서 넘어가려고 했어. 하지만 네가 직접 봤잖니, 지수 씨의 행동. 그건 단순히 철이 없거나 실수가 아니었어. 그 아이의 본성이자 인성이야. 지영 씨는 백화점에서 한지수 씨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주며 설명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무시와 공개적인 비하, 자신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함,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매장 직원에 대한 갑질. 그 모든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야, 아들. 연애 때의 설렘만으로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돼. 엄마 눈에는 네가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단다. 차라리 지금 잠시 아프고 힘들더라도 아닌 인연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어. 지영 씨의 진심 어린 설명에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니 그 역시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영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엄마는 네가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라는 거 잊지 마렴. 그렇게 한참 동안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영 씨는 아들이 결국 올바른 길을 선택하리라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준서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아들 방 문 앞에 놓아두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지영 씨의 휴대폰과 준서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요란한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한지수 씨였습니다. 백화점에서 헤어진 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녀는 그들에게 문자 폭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 섞인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다 된 결혼을 이렇게 망쳐 놓으시면 제가 뭐가 돼요? 준서 오빠, 정말 나 버릴 거야? 엄마 말만 듣고 이렇게 끝낼 거냐고. 하지만 그들이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자 그녀의 메시지는 점점 더 감정적이고 본색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요. 그깟 반지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돈 없어서 비싼 반지 못 해주니까 괜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치사하고 더럽다, 진짜. 준서 오빠, 당신 능력 없는 거 쪽팔려서 나한테 화풀이하는 거지. 내가 오빠보다 더 잘난 남자 못 만날 것 같아? 두고 봐. 그녀는 이제 준서의 능력을 비하하고 모든 것을 돈 문제로 몰아갔습니다. 심지어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내왔죠. 이 결혼 절대로 이렇게 못 끝내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들께 다 알리고 오빠 회사에도 찾아갈 거야. 어디 한번 망신당해봐.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간 돈 다 물어내. 내담비, 예물 비용, 스튜디오, 드레스, 화장 비용까지 싹 다. 안 그러면 소송 걸 거야. 지영 씨와 준서는 말없이 그녀가 보내온 문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문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본성, 그리고 상식 이하의 인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려던 남자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남자에게 퍼붓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준서는 휴대폰을 쥔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한지수 씨에 대한 미련이나 연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지영 씨가 했던 말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한지수 씨의 문자들이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엄마. 준서가 지영 씨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네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현실을 직시하게 된 자의 씁쓸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스스로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한지수 씨의 실체가 담긴 문자들을 보고 난 후 준서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영 씨가 옆에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 주자 그제야 아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아들의 모습에 지영 씨의 마음도 미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진심으로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여자의 배신을 마주하는 것은 어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지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아들은 마침내 울음을 그치고 붉어진 눈으로 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소 씨랑 헤어질게요. 그 말을 내뱉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겉모습만 보고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엄마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지영 씨는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아들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사랑에 눈이 멀면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이제라도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잘못된 인연을 끊어내기로 결심했다는 거지. 엄마는 내 결정 존중하고 정말 잘 생각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 지영 씨의 위로에 아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엄마도 알아 얼마나 아플지 하지만 이 아픔, 평생 저런 여자랑 살면서 겪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 않니? 조금만 더 힘내자. 아들, 엄마가 옆에서 꼭 지켜줄게. 그날 밤 지영 씨와 준서는 오랜만에 거실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지영 씨는 밤새 뒤척이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 아픔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파혼.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았습니다. 이미 예약된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화장, 신혼여행 등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처리해야 했고 양가 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한지수 씨 측에서는 막무가내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까지 요구할 기세였죠. 하지만 지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소동과 한지수 씨가 보낸 문자, 카톡 내용 등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었기에 귀책 사유가 한지수 씨에게 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 협의를 거친 끝에 이미 지불된 계약금 중 일부를 분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의 감정 소모는 엄청났습니다. 이미 청첩장을 보낸 지인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일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이상하게 보기도 했죠. 오죽했으면 아들 결혼을 엄마가 깼을까, 며느리감이 얼마나 별로였기에 저럴까 하는 식의 뒷말들이 들려왔지만 지영 씨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인생이었으니까요. 파혼의 폭풍은 거셌고 뒷수습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지영 씨와 준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꿋꿋하게 헤쳐나갔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해졌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어머니의 지지 속에서 조금씩 아픔을 극복하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직장 생활도 다시 열심히 했고 주말에는 지영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다스렸죠. 준서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지영 씨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지수 씨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네요. 엄마한테 정말 감사해요. 아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면 지영 씨는 가슴 뭉클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아들은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물 반지 하나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약자에게 갑질하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결혼은 연애와 다른 현실이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영 씨는 자신의 삶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잠시 속을 뻔했지만 결정적인 순간 백화점에서 보여준 한지수 씨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오만하고 무례한 본성을 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강한 직감과 모성애가 발동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박지영 씨는 아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 발을 들이는 것을 막았고 그 선택에 대해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파혼이라는 상처는 두 사람에게 깊게 남았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 것이고 그들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박지영 씨는 오늘도 아들 김준서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 물질적인 가치보다 마음의 가치를 아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어머니로서 아들의 곁을 묵묵히 지킬 것입니다. 예물 반지 하나 때문에 아들 파혼시킨 극성 엄마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지만 박지영 씨는 괜찮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지켜낸 어머니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